성분의 수직이동 분선의 방정식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쉬워요. 성분이 수직이동 분선. 중점 구하고 수직 조건 사용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A는 막 0,4고 B가 3,1인데 얘 수직이동 분선. 그럼 중점은 일단 찾아야겠죠. 그러면 0 더하기 3의 절반, 1 더하기 4의 절반. 이렇게 해서 중점은 찾아놓고 기울기 찾아야겠죠. 세 칸 내려가네. 그렇죠? 그러면 얘랑 수직이니까 기울기가 뒤집고 부호 바꾸면 1이라는 거예요. 기울기가 1이다. 끝났네. 그래서 1에 x 빼기 지나는 점, y 지나는 점. 이렇게 돼서 y는 x 2분의 2니까 1 이렇게 하면 끝. 이게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이야. 너무 쉬웠어. 자, 7-2번을 하나 더 해볼게요. x 빼기 2y 마이너스 4는 0과 x축 y축에서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했을 때 a, b의 수직이등분선. 그러니까 x축 y축에서 만나니까 y절편 x절편 구하라는 거예요. 자, y가 0이라고 하면 x가 4군요. x가 0이라고 하면 y가 마이너스 2군요. 이렇게 찾아요. x절편, y절편. 어렵지 않죠? 다시 y가 0이면 x는 4 넘기면 되죠. x가 0이면 y는 마이너스 2. 뭐 이 정도 1차 방정식은 되잖아요. 항상. 또 찾아요. 얘네들의 중점을 찾아야겠죠. 중점을 찾아요. 2분의 4, 2분의 마이너스 2 이거고요. 기울기는 얘를 가지고 구하면 되죠. 기울기가 2분의 1이었어요. 수직하려면 뒤집고 부호 바꾸면 되니까 이거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에 x 빼기 g나 y g나예요. 답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마 이렇게 하시면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 괜찮죠? 어려워요? 아니죠? 수직 조건은 뒤집고 부호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겠죠? 네. 하나 해보죠. 7-3번 해보세요. 여기서 해보시면 보는 것과 동일하게 쉽게 되는 애들도 꽤 많이 있을 겁니다. 뭔가 틀렸네. 뭐 틀렸죠? 여섯 칸에 y절편 틀렸네. 그죠? y절편은 틀렸어.
됐어요? 계산된 사람들이 좀 있나요? 처음부터 같이 볼게요. A, B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선 중점은 찾아야겠죠. 수직 이등분이라니까 수직 이등분은 말 그대로 두 가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수직하며 이등분하다. 그래서 이등분점을 찾으면 x좌표의 합의 절반, y좌표의 합의 절반. 이게 미지수로 나와 있지만 그대로 둘게요. 그 다음에 기울기를 보면 얘가 6칸 갈 때 b 빼기 a칸, b 빼기 a칸 그렇게 갔어요. 얘랑 수직이니까 이걸 뒤집고 부호 바꾸는데 얘 부호 바꾸는 건 그냥 b 빼기 a가 아니라 a 빼기 b로 쓰면 되겠죠. 그리고 뒤집었어요. 부호 바꾼 거고 뒤집힌 거죠. 이 기울기에 지나는 점은 얘를 쓰니까 x 빼기 g나 y g나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얘가 저기 주어진 직선이 되는데 얘가 기울기가 2분의 1이면 y절편이 2분의 3인 걸 알겠죠. 표준형으로 붙인 것 뿐이에요. 비교하자. 그러면 여기 기울기 부분이 같아야 되니까 a-b는 12여야 돼요. 12분의 6이 2분의 1이라서 12여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y절편은 그냥 얘를 2분의 3이라고 해서 이상하게 풀렸는데 y절편은 사실 이렇게 곱해서 얘까지 더한 거죠. 그래서 얘가 이거 문자 있는데 복잡하게 이거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하는 게 아니라 얘가 2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해서 얘를 더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분의 3이다. 2는 날리고 나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 3이다. 그럼 a 플러스 b는 4다. 이식하고 이식을 연립하는 거예요. 더하면 2a 더하면 16이니까 a는 8. a가 8 나오면 b가 마이너스 4여야지 12가 되죠. 이러면 끝. 되겠어요? 미지수가 포함된 채 식을 다루는 게 어려운 친구들 꽤 많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래도 하는 거예요. 참고 해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정도까지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해야 되는 수준이다 정도예요. 이거보다 그렇게 많이 어렵게는 않네요. 자, 그 다음에 세 직선의 위치 관계. 이것도 중2 때 배운 적이 있어요. 위치 관계를 모두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삼각형이 되냐 안 되냐 정도만 구별하는 거죠. 세직선의 위치 관계. 보통 세직선에 특별한 조건 없으면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삼각형이. 그런데 세직선이 이렇게 되면 셋다 평행하면 삼각형이 안 되고 둘만 평행해도 삼각형이 안 돼요. 둘만 평행할 때. 그 다음에 세직선이 교점을 공유해도 얘가 삼각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케이스를 한데 묶어서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때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 이걸 물어볼 때가 있어요. 추가로 그 세 직선에 의해 평면이 몇 개로 나뉘는가를 가지고도 문제를 내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알아두시면 좋겠고 얘는 평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평면이 돼요. 7개의 영역이 되고 이거는 하나, 둘, 셋, 4개가 되죠.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래서 세 직선에 의해 평면이 6개로 나누어질 때 이렇게 문제를 낼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거 2개 푸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거를 내려면 기울기가 죄다 같아야 되는데 답이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를 내진 않아요. 선생님들이 내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 2개.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가 이거 2개라고 생각해도 문제 풀 때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보시면 이런 경우는 안 내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를 내든지 영역이 6개로 나뉘는 경우를 내든지 우리가 풀 때는 요렇게를 푸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이것만 물어봅니다. 이거 물어볼 수가 없어요. 문제 내기가 불가능해요. 안 물어보면 이거 내기는 좀 진짜 안 낼 거예요. 한 번도 못 봤는데 나는 모르겠어요. 내는 꼴을 못 봤어요. 아무튼 저 2개 뒤에 2개 여기에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 문제 풀어볼까요?
물론 다시 그리더라도 지울게요. 세 직선이 있어요. x 빼기 y는 0, x 플러스 2y 빼기 4는 0, 2x 빼기 ay 빼기 10은 0이 있는데 삼각형을 이루지 않아야 된대요. 그럼 기울기 써볼게요. 기울기를 읽는 거죠. 여러분 읽을 수 있죠? 기울기 제가 썼어요. 근데 셋 다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셋 다 같은 거는 우리가 나오지가 않아요. 나오지 않아요. 셋 다 같을 수가 없죠. 그러면 둘만 같을 수 있어요. 얘네들이 같을 수 있고 얘네들이 같을 수 있죠. 그렇죠? 얘네들이 같을 때는 a가 2면 되고 얘네들이 같을 때는 a가 마이너스 4면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이렇게. 기울기가 같은 애가 두 개가 같을 때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남은 케이스 뭐예요? 남은 케이스는 한 점을 공유할 때. 한 점을 공유할 때예요. 한 점을 공유한다는 건 이거 연립해서 풀겠다는 거예요. 연립해서 풀어보자. 저거 빼보자. 빼면 마이너스 3y 이렇게 되나? 그러면 y가 3분의 4예요. 그럼 x도 3분의 4예요. 왜? x랑 y랑 같으니까. 얘가 x, y는 같다인 식이었죠. 이렇게. 이거를 누가도 지난다? 얘도 지난다라고 합니다. 이걸 얘한테 대입합니다. 그러면 3분의 8 마이너스 3분의 4 a 마이너스 10은 0이고 3 곱할까요? 그래서 4a는 마이너스 22, a는 마이너스 2분의 10 이렇게. a 값을 모두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하나, 둘, 세 개를 답으로 쓰는 거예요. 이거 역시 중2 때 했어요. 새롭지 않잖아요. 중2 때 했다고. 중2 때 조금 어렵게 내는 문제집에 보면 이게 있어. 삼각형을 이루지 않은 조건. 그래서 익숙할 겁니다. 어렵지 않죠? 처음 두 개는 금방 찾죠? 기울기만 빨리 읽을 줄 알면 찾을 수 있어요.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이거죠. 8-2는 완전 똑같으니까 8-1번 한번 해보죠. 8-1번. 직각삼각형일 때 기울기만 빨리 찾으시면 답이 나오겠죠? 돼요? 쉽죠? 굉장히 쉽죠? 얘 기울기 읽어보면 마이너스 a분의 1, 기울기 읽어보면 마이너스 2, 기울기 읽어보면 3 이렇게 해서 기울기 읽어요. 기울기 읽었는데 얘가 수직이 되려면 얘네들이 수직일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수직이거나 이렇게 수직이거나. 그러면 얘가 수직이려면 얘를 뒤집고 부호 바꾸는 거죠. 얘 기울기가 뒤집고 마이너스 1을 뒤집고 부호 바꾼 거랑 같아져야 돼. 얘렇게가 수직이려면 얘 기울기가 역시 얘를 뒤집고 부호 바꾸면 돼. 그죠? 그럼 a가 3이거나 a가 마이너스 2거나 이렇게 간단하죠? 좋아요. 오, 그래서 직선을 다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직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D1이라고 한다 그랬고 얘는 X 차이, Y 차이 이렇게 한다 그랬고요. 얘를 이제 D2라고 할 거예요. 어떤 직선하고 일반형으로 써있는 어떤 직선하고 특정 점을 얘네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D2라고 부를 거예요. D2 공식은 먼저 외워보시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절대값 직선이에요. 이렇게 쓰면 좀 그런가? 절대값 직선이에요. 근데 뭘 대입한 거예요? 이 점을 대입한 거예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직선 이렇게 외웁니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직선이라고 외우는 거예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직선이라고 외우는 거예요. 암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유도는 해드릴 건데 유도하세요를 시험에 내는 학교를 본 적은 있어요. 동탄에서 어떤 고등학교에서 냈거든요. 유도를 시키더라. 되게 깜짝 놀랐는데 서술형 채점하기도 힘든데 유도를 수행평가에서 물어보는 선생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유도하는 방법을 기억하시면 좋고 지금은 특강 때는 굳이 이 유도하는 걸 외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헷갈리고 어려우니까 뭐 저렇게 되는구나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지 외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이해도 잘 안 되면 굳이 지금 이해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공식은 외워야 돼요. 안 외우면 앞으로 못 풀거든. 원도 하나도 못 풀어. 도형의 이동도 하나도 못 풀어. 공식은 무조건 외워야 돼. 약간 구구단 같은 거야. 구구단은 외워야 뭐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 시킬 수 있을 거 아니야. 공식은 외워야 돼.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직선.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직선. 알았죠? 공식 유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너네 보고 읽으라고 하면 잘 안 될 테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수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주어지는 거예요. 이 점은 주어지는 건 아닌데 내가 얘를 이용을 해서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뭘 이용할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D2인데 사실 나는 D1을 이용해서 구할 거예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밖에 우리 아는 게 없으니까 아는 걸 가지고 얘를 증명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D2 공식이 완성되는 걸 볼 거예요. 자, 우선 기울기를 이용합시다. 얘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이거든요. 이 친구는. 그러면 얘 기울기는 얼마예요? 기울기가 우리가 이렇게 읽을 줄 알죠. 마이너스 b분의 a 읽을 수 있죠? 마이너스 b분의 a 여기 기울기 읽었어. 그럼 요거의 기울기를 한번 찾아보자. 기울기는 뭐 x2 빼기 x1에 y2 빼기 y1. 사실 얘가 왼쪽 점인 거라서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이렇게 보여줬어요. 이 기울기가 뭐랑 같다? 마이너스 b분의 a와 같다. 이렇게. 뭐가 같다로 하나 얻어내야겠다? 기울기를 가지고 얻어냈다는 것이 괜찮죠? 뭐 적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이거 다 적혀있잖아 책에. 그냥 보라고 편안히 보는 거야. 기울기가 같다요. 근데 이 식을 좀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좀 바꿨어요. 그래서 이게 예쁜지 모르겠어요. a분의 뭐 x 차이 수직이잖아요. 뒤집고 안 바꿨네. 뒤집고 바꿔야죠. 미안해요. 얘의 기울기가 이건데 얘를 수직이니까 뒤집고 보고 바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자리를 이렇게 바꿨어요. 이렇게 B 밑에 Y2, Y1 밑에 B가 오게 얘는 올라가서 A 위에 오게 이라고 바꿨어요. 이거를 잠시 내가 K라 하자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용할 거예요. 자, 그러면 Y2 빼기 Y1은 BK죠. X2 빼기 X1은 AK죠. 괜찮아요? 세 개가 같다라고 했지만 얘가 같고 얘가 같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연립 방정식. 이렇게. 그쵸?
내가 아까 D1을 이용한다 그랬잖아요. D1. 그러면 D1을 써보면 루트의 x차이 제곱. 얘가 x차이 제곱이고 얘가 y차이 제곱이죠. 그래서 AK 제곱, BK 제곱. 그러면 K제곱은 앞으로 탈출하겠네요. D1을 구했을 때 K제곱은 앞으로 탈출을 하겠죠.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절대값 K로 탈출을 하고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됐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책에 나와 있는 거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직선에다가 얘를 대입할 거거든요. 직선에다 이제 대입하는 게 두 번째예요. 잠깐만. 요 식을 가지고 이 식이 키가 되는 식이거든요. 기울기로 얻어낸 식이 기울기가 같다로 얻어낸 이 식을 가지고 두 번 이용을 하는 셈인데 얘를 y에 대해서 y2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y2는 뭐냐면 bk 플러스 y1이에요. 맞아요? bk y1 넘겨서 이거죠. x2도 ak 플러스 x1입니다. 나는 이 직선 위에 얘를 대입할 수 있어요. 얘를 대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x2, y2를 대입하려고 쓴 거예요. 써서 대입했어요. 그러면 a에 x 대신에 ak 플러스 x1 b에 y 대신에 bk 플러스 y1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잘 보시면 얘가 k를 구할 수 있거든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k에 그 다음에 ax1 by1 플러스 c는 여기로. 그럼 k가 뭐냐?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식이에요. 맞죠? 그래서 여기다가 얘를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하면 끝! 그래서 이제 D2라고 쓰고 여기다 절대값 씌우니까 어떻게 돼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절대값을 씌울 수가 없고 여기다 절대값하면 절대값 직선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BY1, AX1 이상하게 썼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있겠죠? 그런데 얘가 이거의 제곱이죠. 그럼 하나 약분되고 나면 분모가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됩니다. 증명 끝. 이렇게 되거든요. 이 유도하는 과정을 쓰라고 낸 학교도 있었긴 한데 채점 어떻게 하려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수행평가에서 내는 선생님들 있어요. 고등학교 때. 그때 되면 한번 달달달 외우셔야 될 거예요. 기울기 이용해야 됐다. 기울기가 같다로 이용해야 됐고 대입은 이 점을 대입합니다. H점을 대입합니다. 그래서 K를 구해서 여기 D1의 이 자리에다가 넣었다. 이렇게 유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오연은 드렸고 궁금하면 언제든 유튜브에서 찾아보실 수 있어요. 뭐 내 걸 안 봐도 되고 아무 유튜버나 점직거리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점직거리 증명 뭐 점직거리 이렇게 쓰는 점직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줄여서 말을 하거든요. 점직거리 나는 앞으로 D2라고만 말할 거예요. 그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예요. 내가 말하는 D1은 점과 점 그죠? D1은 한 글자 점과 점 한 글자 D2는 점과 직선 두 글자 알았죠? D2 그래서 공식은 외운다. 공식은 암기한다. 자 이제 다 날려도 되지만 하나는 남겨야 돼.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직선이에요. 이건 남겨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걸 모르면 이제 이후에 계속 괴로워요. 하나도 못 하는 거예요. 무조건 외운다. 자 해볼게요. 문제 공식 외웠다 치고 아직 안 외웠으니까 보라고 지우진 않았어요.
자, a,3이 있고 직선은 4x 빼기 3y 플러스 3은 0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은 굉장히 익숙한 피타고라스의 수들만 나오는 걸 알게 돼요. 3대 4대 5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피타고라스의 수의 규칙 또 얘기한 적 있나요? 그런 것도 규칙이 있거든요. 보시면 관심 있으면. 그러니까 3대 4대 5 이런 거 알고 5대 11대 13 이런 거 알아요? 7대 24대 25, 9대 40대 42대 뭐 11대 60대 61. 이 규칙이 있어요. 알아요? 우리 반 애들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홀수로 시작하는 애면 그 다음 수는 여기다가 k를 곱하고 k를 더하면 다음 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다 1 더하면 마지막 수가 나와요. 홀수일 때. 증명 원하시면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을 더해보면 이거 제곱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증명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다가 얘가 3k가 2k 플러스 1일 때 k가 1이죠. 그럼 1 곱하고 1 더하면 얘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건 2 곱하고 2 더하면 얘 나온다는 뜻이고 3 곱하고 3 더하면 얘 나온다는 뜻이고 4 곱하고 4 더하면 얘 나오고 5 곱하고 5 더하면 얘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런 규칙이 있어요. 그 다음에 1 더하면 그 다음 마지막 수가 나와요. 자연수 피타고라스의 수는 이렇게 홀수로 시작하는 애는 이런 규칙을 가져요. 그리고 짝수로 시작하는 애는 딱히 모르고 나는 4의 배수로 시작하는 애가 규칙이 있어요. 할 때 여기까지 익숙하죠? 8대 15 대 17. 그 다음에 12대 35 대 37. 그 다음에 16대 63대 20대 99대 100. 얘도 있어요. 4의 배수로 시작하면 규칙이 있어요. 4의 배수로 시작하잖아요. 4의 배수로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여기에다가 k를 곱한 다음에 1 뺀 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2 큰 수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1, 얘가 4k일 때 k가 1이죠. 그럼 여기다 1 곱하고 1 빼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2 큰 수. 여기다가 2 곱하고 1 빼라는 소리예요. 그럼 무조건 k를 곱하고 1을 빼는 거예요. 2 곱하고 16에서 1 뺀 거고, 얘는 3 곱하고 1 뺀 거고, 4 곱하고 1 뺀 거고, 5 곱한 다음에 1 뺀 거예요. 그거보다 2 큰 수. 4의 배수도 역시 증명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피타고라스의 수 중에 자연수로 되어 있는 애는 이런 규칙을 가져요. 책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아무튼 알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리한테 익숙하게 알아야 될 거는 요거 3개 플러스 요거 정도? 여기까지만 고등학교 때 많이 다루어지는 피타고라스의 수긴 해요. 나머지도 규칙은 있다고. 혹시 동생들이 궁금해하면 알려주세요. 중2, 중3들이 동생이 아닌가? 고등 수업이니까. 아무튼 삼각비를 할 때도 익숙해지면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게 지금 4, 3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자,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하면 5가 된다는 거예요. 3대 4대 5라서 5 알겠죠? 그리고 절대값 직선이라 그랬는데 직선에다 이거 대입하는 거예요. 직선에다 이렇게 대입하는 거예요. 됐죠? 이거가 2일 때라고 한 거예요. 이건 지울게요. 이거가 2일 때라고 한 거예요. 문제. 그러면 절대값 4a-6이 10일 때니까 4a-6이 10이든지 4a-6이 마이너스 10이든지 a가 4든지 a가 마이너스 2든지 이렇게 되는. 넘기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니까 마이너스 6이 되지. 이렇게 두 개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양수 a를 구하세요. 그래서 얘가 답이죠. 공식을 안 외우면 못 풀겠죠. 절대 못 풀어요. 당연히 절대 못 풀어요. 공식을 암기를 하셔야 풀 수 있다. 무조건 이후로는 D2 공식을 무조건 외워야 돼요. 루트 a제곱 플러스 b. 근데 이게 익숙할 거예요. 이제 4, 3 나오거나 5, 12 나오거나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4, 3 나오면 분모는 5가 되는 거고 5랑 10이 나오면 분모는 13이 되는 거예요. 부호랑 상관없이
절대값이 4랑 3이기만 하면, 절대값이 5랑 10이기만 하면, 8하고 15면 17.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게 많이 하다 보면 많이 보일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35분이요. 자, 3x 플러스 4y 플러스 1. 또 3대 4네요. 그렇죠?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0, 0. 거리 구해보자. 루트. 이게 내가 지금 이렇게 쓰긴 하지만 그냥 5라고 써도 돼요. 나중에는. 굳이 뭐 3회제곱, 4회제곱 할 필요가 있어요. 3대 4대 5인데. 그럼 5예요, 그냥. 절대값 직선 0, 0, 1. 이렇게 된 게 1이래요. 그럼 5분의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인 직선을 구하시오구나. 그렇죠? 얘랑 수직이고요. 얘랑 미안해. 다시 얘랑 수직이래. 그러면 기울기가 얼마예요?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기울기가 3분의 4죠. 이거면서 y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인 방정식을 구하세요. 자, 그러면 얘가 3을 곱할게요. 3을 곱해서 이렇게 하고 4x 빼기 3y 플러스 3k는 0이라고 하고 얘랑 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5분의 0, 0, 3k만 남아서 그 거리가 1이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그럼 3k가 5던지 k가 3k가 마이너스 5던지 3 k가 마이너스 3이면 그래서 3 5던지 이게 마이너스 5. 이건 답이 2개 나오죠. 2개 다 쓰시는 거예요. 어쨌건 공식을 외워야 돼. 공식 못 외우면 하나도 못 풀어요. 진짜 단 하나도 못 풀어요. 그래서 무조건 공식을 외워야 돼.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직선입니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사실 삼각비로 빗변의 길이를 구하면 돼요. x 앞에랑 y 앞에 계수 b가 짧은 두 변이라고 생각했을 때 빗변의 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니? 3대 4 나오면 5고 5대 10이 나오면 13이고 이렇게 빗변의 길이분의 절대값 직선. 빗변의 길이분의 절대값 직선.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그걸 의미한다. 힘들죠? 졸리고. 그래도 쓸 줄 알아봐야 되니까 1-2번하고 1-3번 해볼게요. 1-2번 해보세요. 됐어요? 아주 빨리 됐어요? 1-2번 한 사람은 1-3번도 해보자.
마이너스 4y 뭘 잘못했어? 그 잘못 써도 되겠어. 이 4x 3y 2x 마이너스 5y 4x 3y 마이너스 10. 어? 이거 두 개 안 했네. 두 개 했는데? 맞죠? 아, 플러스 18. 더하기 빼기를 왜 못해? 근데 아까 맞았던 거 아니죠? 아까 y가 2, x가 먼저 나왔던 게 이상했던 거. 네. 정점이 완전 틀렸었어요. 같이 볼게요. 계산은 못해요. 자, 1-2번부터 이 직선하고 평행하다라고 했으니까 기울기를 쓰겠다는 건데 여기까지는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똑같고 그 다음에 y절편만 다르니까 여기만 k로 할게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직선하고 2,1 사이의 거리가 얘는 d2를 쓰자는 거죠. 그러면 1의 제곱, 2의 제곱 1대 2대 루트 5예요. 그래서 분모 루트 5고요. 맞아요? 1대 2대 루트 5. 뒷변의 길이분의 라고 했잖아요. 루트 5. 그래가지고 루트 5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직선이니까 2 넣고 1 넣어서 2 빼기 2 플러스 k. 2가 없어지고 나니까 이게 루트 5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절대값 k가 5가 되면 돼서 k는 5 아니면 마이너스 5. 그렇죠? 그럼 여기다 5라고 쓰던지 마이너스 5라고 쓰던지 하면 되는 거예요. 두 직선 나왔고요. 그다음에 1-3번은 정리 빼고 풀어가지고 자 정점을 찾으라고 했어요. 몇 k 플러스 몇은 0 아까 배운 거죠. 오늘 처음 할 때. 그래서 k와 관련 있는 애가 2xk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yk 마이너스 4k 그리고 k 없는 애가 4x 3y 마이너스 18 그렇죠. 이거 두 배에서 얘랑 연립하자. 그러면 빼면 마이너스 5y가 마이너스 10 y가 2 y가 2면 여기다 넣어서 4x 빼기 3은 0 넘기면 10이니까 x는 3. 그러면 이렇게 된 정점하고 주어진 직선 3x 플러스 2y 사이의 거리 그럼 3대 2면 길이가 루트 13이에요. 2대 3 이렇게 되면 루트 13이죠. 분모 루트 13 그리고 절대값 직선이니까 여기다가 넣고 넣어서 9 더하기 3 13 루트 13분의 13은 루트 13이다. 이렇게 되는 되겠죠? 공식 안 해오면 못한다. 평행선 사이의 거리 해볼게요. 공식은 필수 암기에 필수입니다. 자,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결론은 얘기할게요.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아무 점을 잡아요. 그리고 뭐 하면 되겠어요? 아무 점이나 잡아서 D2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직선 위에 아무 점을 잡았으면 그 직선이 아닌 직선하고 D2를 해야 돼요. 이 직선에 아무 점을 잡았으면 그 직선이 아닌 직선하고 D2를 해야 돼요. 아무 점을 잡는 거예요. 아무 점은 어떻게 잡나요? 너네가 계산하기 편한 0을 사용하는 게 좋죠. 0이 들어가면 좋아요. 자, 해볼게요. 이 직선하고 이 x 빼기 y 플러스 k는 0이에요. 여기에 미지수 포함됐죠. 아무 점을 여기서 잡을게요. 아무 점을 x가 0이라고 해볼게요. x가 0이면 y가 마이너스 2. 그리고 얘랑 d2를 하는 거예요. d2 구해보면 루트 5죠. 2대 1이면 루트 5죠.
그죠? 절대값 직선. 여기다가 0 넣고 마이너스 1 넣어서 1 플러스 k가 되고 이 길이가 2루트 5되고 곱하면 절대값 k 플러스 1이 10이에요. k 플러스 1이 10이거나 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0이거나 k가 9거나 k가 마이너스 11이거나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나오죠. 특별한 조건이 없네요. 그럼 이거 두 개 다 답이 되는 거예요. 괜찮죠?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그냥 D2 알고 있으면 쉬운 거예요. 아무 점이나 잡으면 된다. 아무 점이나 일단 잡아. 아무거나 신나는 부분. 2-3번 해볼게요. 아무 점이나 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3번 해볼게요. 두 직선이 평행하대요.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볼래? 자, EX 빼기 Y 플러스 2는 0이고 AX 플러스 3Y 빼기 4는 0이고 얘가 이제 평행하대요. 평행하니까 기울기가 일단 같아야 돼서 A를 구해야 돼요. 기울기 보자. 얼마예요? 2예요. 기울기 보자. 3분의 마이너스 A예요. 아, A가 마이너스 6인가 보지. 됐죠? 그러면 둘 중에 아무 점을 잡기가 좋은 게 뭘까? 위에 거에서 잡아볼까요? 여기서 아무 점을 잡아볼게요. x에다 0을 넣었어요. y가 2예요. 아무 점. 그리고 이 직선은 다시 쓰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3y 빼기 4는 0이에요. D2 구해보자. 루트 저 2대 1이긴 한데 그냥 6의 제곱 3의 제곱 할게요. 6의 제곱은 36, 3의 제곱은 9. 절대값 직선 0 넣고 3 넣으면 0 넣고 2 넣으면 6 빼기 45 9, 45 여기 2 유리화하면 이게 답이 되겠죠. 2-3 확인 되겠어요? 평행하다를 통해서 그냥 A는 찾아야 돼요. 기울기를 읽을 줄 아니까 우리는 기울기는 같다 해서 A를 찾고 아무 점을 찾기가 얘를 아무 점으로 하려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봐라. 아무 점 찾으려고 했을 때 얘 0을 넣으면 3분의 4죠. 싫잖아. 얘 0을 넣잖아. Y에다 0을 넣잖아. 그럼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2예요. 역시 싫잖아. 그래서 아무 점을 위에서 찾은 거예요. 정수가 되는 게 편했다 아무래도. 그렇죠? 그 정도는 머릿속으로 해보고서 분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해보고서 하는 거예요. 우와, 2개 남았는데 2개? 2개를 다 못할라? 하나만 할게요. 4번은 남겨두겠습니다. 복습삼아 여기 앞에 좀 하고 근데 뒤에 연습 문제도 해볼 수 있으면 해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직거리 연습 문제 질문할 게 있으면 그건 다 해볼게요. 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지금 50분이거든요. 이걸 푸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기가 좀 그래요. 우선 책에 있는 방식을 하고 다음 시간에 이거 남은 방식들도 2개를 더 할게요. 책에 있는 방식 지금 하나만 할게요. 이렇게 세 점이 있어요. 뭐 3,5예요, 1,2예요, 6, 마이너스. 대충 왼쪽 점, 오른쪽 위아래 고려해서 이렇게 대충 그려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평면적표에 이렇게 그리시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도 상관은 없고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일단 이 직선 구하자. 이 직선. L이라고 이름 붙여서 직선 구할게요. 왜 직선 구하냐면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를 2분의 1 D1, D2 이렇게 구할 거예요. 이게 고일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D1은 여기 사이의 거리를 D1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점에서 여기까지를 D2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의 밑변 곱하기 높이 해가지고 2분의 1 D1, D2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할 건데 그러려면 D2를 구하려면 L직선을 구해야 돼요. L직선을 구하기 위해서 기울기가 얼마다? 5분의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5분의 2에 x 빼기 지나는 점, y 지나는 점 이렇게 돼서 5를 곱할게요. 5y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넘기면 2x 플러스 5y 마이너스 7은 0 이렇게 직선을 구해놔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일반형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일반형으로 구하면 돼요. 그리고 D1을 구하자. D1은 X 차이 몇 칸? 아까 X 차이 몇 칸이었죠? 5칸, Y 차이 2칸이었죠. 그래서 25, 4, 루트 20. 그럼 D2 구하자. D2는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역시 루트 29. 그죠? 절대값의 직선은 저 3,5까지의 거리예요. 여기 3 넣고 5 넣자. 이렇게.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루트 29 곱하기 루트 29분의 얼마니? 8에다 6을 더하면 18 더하기 6이면 24? 이렇게 되고 답이 12. 삼각형의 넓이가 이렇게 되죠. 2분의 1 D1 D2로. 이게 이제 방식 하나고요. 한 3분 남았으니까 방식 하나 더 해볼게요. 혹시 신발끈 공식이라고 아나요? 신발끈 공식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넓이를 2분의 1의 절대값의 좌표를 쓰는 거죠. 1,1, 6, 마이너스 1, 3,5, 1,1. 그러니까 1번 점, 2번 점, 3번 점, 1번 점을 써가지고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내려오면서 곱하고 올라가면서 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는 거죠. 초록색은 마이너스 1, 6, 5, 30, 3일은 3. 초록색. 핑크색은 6일은 6, 1, 3은 3, 1호는 5 이렇게. 그럼 여기가 32 빼기 얼마니? 8? 그쵸?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0. 이게 이제 신발끈 공식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세 번째 방식이라고 한 거는 중학교 때 쓰는 방식인데 저거를 사다리꼴에 가두는 거죠. 별게 없어요. 사다리꼴에 가두어서 사다리꼴의 넓이에서 이 넓이 빼자. 이게 또 괜찮아요. 사실은 D1, D2 못 구하겠으면 중학교 때 했던 이 방법이 제일 편해요. 진짜 간단하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평면적도 잘 찍어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게 세 번째 생각 방식이고, 다음 시간에 이거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밑에 있는 문제들까지 다시 풀고 그리고 할게요. 고생했습니다. 미래 테스트는 그 D2 전